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 일손을 덜기 위해 로봇 조리사가 등장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해야 하는 국과 튀김, 조림 요리 전담인데요. 조리사들의 노동을 줄이고 유해연기 흡입도 막을 수 있어 호응이 크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비용 문제로 추가 보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펄 끓는 수프 앞에 선 조리사. 점심 메뉴 감자 스프의 조리 담당자는 로봇입니다. 조리사가 재료를 준비하면 로봇은 알맞은 시간에 재료를 넣고 볶고 끓이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합니다. 로봇 조리사의 조작 화면입니다. 저장된 레시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요리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되고 튀김이나 국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후물 흡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거운 도구 사용이 줄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데다 조리법이 일관돼 일정한 손맛도 보장됩니다. 돌려놓고 저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다른 업무를 또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튀김만 할 줄 알던 이전 모델에 비해 이 로봇은 국을 끓이거나 볶음을 만드는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모든 기능이 갖춰지는 다음 달에는 3,000 종류가 넘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과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더 맞는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긴 합니다. 로봇 조리사 세대를 도입하는 데 투입된 도교육청 예산은 3억 원. 실증 사업을 함께 시작한 부산에서는 도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비용 문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조리 로봇의 현장 적합성,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폐암으로 숨진 급식 노동자가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았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은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횡성한우가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필요한 모든 인증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국내 최초로 중동 수출길에 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40배가량 큰 일본 소고기 수출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횡성한우 고급육 육성 전략이 추진됩니다.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서 횡성한우를 수출하기로 한 협약. 올 초 횡성 지역 도축업체가 소고기로는 UAE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인증을 국내 처음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횡성한우 중동 수출의 구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관문으로 UAE 정부가 해당 도축업체의 검역을 인증하고 수출 작업장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마침내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아랍어로 표기된 횡성한우 포장지를 만드는 단계로 이르면 이달 우리 한우가 사상 처음으로 중동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이달 말에 첫 선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10월 중순 이후로는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홍콩 시장에 진출해 한 해 평균 5.4톤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횡성한우. 올해는 지금까지 6.4톤을 수출해 작년 한 해보다 3배가량 많은 9억 원의 실적을 냈는데 횡성축협은 홍콩에서 일본 와규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중동 공략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40배가량 큰 소고기 수출 시장을 가진 일본을 겨냥한 고급육 전략이 추진됩니다. 일본 한우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홍콩서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축협 한우가 그런 식으로 중동 두바이에 저희 횡성축협 한우가 맛으로 승부를 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사료값은 오르는데 한우 가격은 떨어지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외국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에서 홍콩보다 5배 큰 UAE 시장 개척이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횡성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중동 시장은 물론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들로 수출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투입되도록 이런 삼중고가 겹쳐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로서는 새로운 소비 시장의 개척이 절실히 이제 요청이 됐던 시기였는데 횡성한우 도체중을 확대하면서 등심 단면적을 넓히고 품질 좋은 사료 원료 확보를 통한 사료 개량화 사업 등 고급육 전략이 담긴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 계획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포항에선 전기차 택시가 건물에 충돌한 후 불길에 휩싸여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서는 전기자동차 화재 매뉴얼에 따라 화재를 진화했지만 불을 끄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현장에선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포항 육거리 인근 도로 건물과 충돌한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차량은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수화기. 저거 전기차예요?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불을 껐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는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전기차 진화 작업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재발화 위험이 높다 보니 소방서는 대형 수조의 차량을 담가 배터리를 72시간 동안 추가로 냉각시켰습니다. 이제 열을 머금고 있는 배터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2차적으로 재발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선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질식 소화덮개나 냉각 수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 원격 진압 시스템 등 최신 장비를 전국 소방서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 보강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강원 지역 KTX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KTX 운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 강원권 KTX 이용객이 2018년 477만 명에서 2024년 627만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지만 운행 횟수는 주중 36회에서 40회, 주말 52회에서 60회로 소폭 증편됐다며 정부와 코레일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설과 연휴에는 이용객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명절마다 좌석난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하면 되고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2차 쿠폰은 군장병들이 복무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인근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5%까지 오르는 등 저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55%로 그제 오전보다 15%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일기준 11.6%, 시간대 기준 11.5%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잇따라 단비가 내리면서 하루 10%포인트 안팎의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의 역대급 가뭄 극복을 위해 24년도가 수문을 닫았던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강릉시가 비상방류 첫날 8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FC가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6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강원은 어제 수원 월드컵 경기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5 K리그1 30라운드 경기에서 강투지가 자책골을 헌납하고 이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0대1로 졌습니다. 시즌 30경기 11승 8무 11패 승점 41점으로 리그 12개 팀 가운데 6위를 기록 중인 강원은 오는 27일 대전 하나시티즌을 강릉으로 불러들여 다시 승리에 도전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를 지원한 수험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강원권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192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대학 지원자 수는 모두 10만 4,272명으로 전년 대비 10.2%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대구, 경북권이 12.4%로 가장 컸고 강원권이 11.7%, 충청권이 10.6% 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침체로 지방의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보단 집 근처 대학을 선호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대 열흘에 달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평창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백일홍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평창읍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백일홍 축제는 1,000만 송이 백일홍 꽃밭을 포함해 모두 7개 구간으로 나눠 다양한 풍경과 체험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축제 기간 평창읍 노람들 일원에선 야간 콘텐츠인 평창 에코라이트 행사가 함께 열려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 기간 축제장과 평창 전통시장, 에코랜드를 순환하는 버스와 휘닉스파크, 한화리조트,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리조트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됩니다. 강원도가 농지 활용도가 낮거나 지역 여건 변화로 농지 활용이 어려운 104개 구역, 121헥타르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고시했습니다. 이는 축구장 170개 규모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원주시 38.7헥타르, 홍천군 24.9헥타르, 고성군 15.1헥타르, 양양군 14헥타르 순으로 해제 면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대상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와 철도, 하천, 택지개발 등으로 농지로서 고립돼 농업 생산이 불가능한 3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입니다. 강원도는 2019년 17헥타르를 정비한 후 6년 만에 다시 정비에 나섰습니다. 홍천군이 모레 홍천숲속 놀이공원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홍천숲속 놀이공원은 어린이들의 산림체험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고 총 사업비 8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영김이면 개운리 일원 5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름드리 소나무숲과 대형 잔디광장, 산책길, 황토 맨발길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갖췄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